창덕궁에서 가장 깊은 곳 대조전입니다. 여기가 이제 왕비의 처소라고 해서 이곳을 구중궁궐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9겹으로 쌓여있는 가장 은밀한 공간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정말 구중궁궐이라고 해서 9겹이다라는 뜻보다는 우리 예전에 이 9라는 숫자는 뭔가 이 99칸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리미트 한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정말 첩첩이 쌓여져 있는 가장 깊고 은밀한 곳이다 이런 뜻일 텐데요. 대조전 말 그대로 큰 것을 만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대조, 큰 게 바로 왕자의 생산,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이 하나의 그 왕조가 계속 이어가라, 그런 큰 뜻을 담은 게 대조전인데요. 이 대조전을 왕비의 공간이라고만 하기엔 좀 어폐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쪽 동쪽 온돌이 왕의 침소고요, 이 서쪽 온돌이 왕비의 처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대조전의 공간의 특징은 바로 앞에 왕의 침전이라고 부르는 희정당과, 물론 이 선평문을 향해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전각이 다 이어져서 이 안에서도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1917년 정말 원인 모를 화재가 일어나서 이쪽 이 대조전 이론 앞에 희정당 이쪽이 다 불에 탔는데요. 그 원인 모를 화재의 발화 지점이 바로 이 대조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조선총독부 일제는 이 창덕궁을 다시 짓기 위해서 경복궁에 있는 것들을 다 뜯어다가 이쪽에 갖다 쓰죠. 그래서 경복궁에 역시 똑같은 왕비의 처소인 교태전을 뜯어다가 이 대조전을 만들게 되는데요. 근데 이때는 이제 우리가 한참 그 개화기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구조들이 많이 바뀝니다. 지금 안을 봐도 이제 응접실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와, 저게 자개예요. 자개로 된 소파가 있고요, 서양식 테이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좌식이 아닌 입식 공간이고요. 지금 저기 좀 보이네요. 저쪽 왕비의 처소 서원돌에는 그때 당시 순정효 황후가 썼던 그 서양식 침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이 왕이 썼던 동쪽 온돌은 텅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왕의 처소는 안전을 위해서 어떠한 가구도 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곳 창덕궁 대조전에 와서 생각나는 분이 순정효 황후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이 옆에 있는 이 흥복헌이라는 날개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입각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우리말로 순화해서 날개체라고 하는데요. 이 동쪽에 있는 날개체가 흥복헌입니다. 일단은 기단이 대조전보다 이렇게 낮다는 건 벽이 하나 좀 낮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흥복헌, 복을 흥하게, 복을 불러 일으킨다라는 참 좋은 뜻을 갖고 있는 바로 이 공간이 정말 우리 역사에서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 벌어졌던 현장이거든요. 그게 바로 1910년 경술국치 한일 합방이 이곳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흥복헌에서 조선의 마지막 어전 회의가 열렸는데 이때 순정 황제가 있었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죠, 이완용, 윤덕영 뭐 이렇게 있었어요. 윤덕영은 순정효 황후의 큰아버지입니다. 근데 극악무도한 이자들이 순정 황제에게 지금 빨리 한일 합방 이 조약서에다가 국세를 찍으라고 막 강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풍뒤에서 듣고 계시던 순정효 황후가 정말 듣다 못해 국세를 치마폭에 감춰버립니다. 그게 정말 이 아무리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극악무도한 놈들도 황후의 치마를 들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순정효 황후 윤 씨의 큰아버지죠, 윤덕영 자가 끝내 그걸 강탈해서 조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흥복헌, 참 좋은 뜻의 이 흥복헌이 이렇게 경술국치의 현장이 될 줄이야. 참, 원래 이런 이름을 지을 때는요, 한 왕조도 정말 영원히 장구하게 번성하라 이런 뜻으로 짓잖아요. 근데 권력은 화무 11용이고 범불 10년이라고 참 허무하고 덧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권력이 한번 종말을 고할 때 이렇게 잘 지어놓은 이름들이 더욱더 크게 대비되면서 참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경술국치는 무조건 1910년이죠. 네, 임진왜란은 1592년이고, 그러니까 경자는 끝자리가 0이고, 임진왜란처럼 임자는 발생년도 끝자리가 2다. 요거, 그러니까 조선식 일대 굵직굵직한 사건의 파일 디렉토리 정리법 제 영상에 하나 있거든요. 그 영상도 한번 꼭 참조해 주시고요. 이 대조전에서 순종효왕후가 생각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이 대조전을 스스로 걸어 나가신 분이기 때문일 겁니다. 1926년 4월 25일 바로 이곳에서 순종 황제가 승하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상이 끝나고 나서 이 순종효왕후께서는 내가 나라도 잃었고 남편도 잃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단청을 입힌 집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면서 단청이 없는 일반 그 사대부 민가 무슨 그런 집 같은 저 낙선제 쪽으로 거처를 스스로 옮기시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단청이 없어서 오히려 더 정말 승화된 아름다움을 주는 낙선제에 담긴 이야기들 또 제 영상에 있거든요. 네, 꼭 한번 함께 같이 봐주시고요. 그래서 낙선제로 가신 순종효왕후는 그 이후 1928년에 정말 어이없이 그 당시 정말 일대 사건이죠. 본인의 이름을 도용당한 보이스피싱 사건이 터지는 일들을 다 이제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어이없었을까요? 네. 조선 말기 문명의 이기인 이 전화가 보급되면서 같이 시작된 보이스피싱 범죄. 이 범죄가 무려 100년의 그런 역사를 갖고 있다는 또 저의 그 영상도 함께 있습니다. 꼭 함께 해주시고요. 순종효왕후는 저 낙선제에서 참 그런 일까지 겪으시다가 이제 8.15 광복, 그리고 한국전쟁, 4.19, 5.16 이런 파란만장한 이 현대사 격동기를 거치시고 1966년 2월 3일 낙선제에서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근데 참 그 여러 가지 그 기록들을 보면 순종효왕후는 정말 참 결기가 대단했던 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대조전에서 바로 이제 저쪽 뭐 경운각 또 화계죠. 그 뒷마당 정원까지 갈 동안 아이고 꼭 한번 보고 가면 좋은 게 있습니다. 바로 여기 나가자마자인데요. 이 조선시대 왕과 왕비가 드셨던 음식 그리고 또 하여간 궁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 그걸 도대체 어디서 만들었을까? 바로 그곳이 여기죠. 수락관입니다. 수락관 지금 여기서는요 닫혀 있어서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수락 왕과 왕비가 드셨던 음식을 만드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근데 수락관 여기를 보면은 야 그때 정말 우리가 개화기 동안 진짜 많이 변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창문으로만 한눈에 봐도 서구식, 현대식 어떤 표현이 더 맞을까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식습관까지도 많은 이제 섞이면서 변화가 있었다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저기 오븐이 보입니다. 케이크나 쿠키를 굽기 위한 오븐이 그때 들어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저쪽을 가보면은요, 저쪽 안에 그 수도가 있는데 저 수도가 냉수, 온수가 다 나왔던 그런 수도고요. 실제로 고종 황제는 그 서양 음식을 그렇게 즐겨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양식을 챙겨서 드셨다고 하는데 또 틈틈이 케이크와 커피를 자주 마셨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고종 황제가 드셨던 커피는 어떤 커피였을까? 왜? 제가 CCA 커피 비평가 협회 분들하고 그 고종 황제의 커피를 똑같이 한번 재현을 해서 마셨던 영상이 있습니다. 결론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머슴처럼 만들어서 황제처럼 마시는 그 고종 황제의 커피, 네, 그 영상과 함께 그 커피의 맛도 한번 즐겨 봐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즐겨 마시는 커피도 벌써 우리에게 들어온 지 역사가 100년이 훌쩍 넘었다는 것도 뭐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커피는 한 번 들어오고 나면 수요가 점점 늘어나지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기호식품이죠. 근데 이제 보면 볼수록 이때 당시 이 모습은 부엌이라는 말보다는 키친이라는 말하고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지금 이게 1921년 이렇게 서구식으로 개조된 모습의 수락관이긴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수락관 중에는 그래도 이 가장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유일한 수락관이라고 합니다. 대조전 서북쪽으로 역시 이렇게 그 행랑채로 이어져서 있는 곳이 경훈각입니다. 이 경훈각은 여기서 왕과 왕비가 뭐 여름에 더위도 피하고,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이제 조그맣게 뒷마당 뜰에 정원을 만들었잖아요. 화계라고. 여기를 감상하고 하는 그런 공간이었다고 하는데요. 경운각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딱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아궁입니다. 야, 이 좀 구조가 좀 다르죠? 이렇게 밑에서 불을 넣고 민가하고 다른 거는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이 아궁이하고 부뚜막이 있었거든요. 근데 궁궐에는 부뚜막이 없죠. 여기 또 원돌 구조 중에 특이한 구조라고 그러는데 저는 뭐 건축 쪽은 잘 모르고, 자, 요게 뭘까요? 요 조그만 문으로 뭘 했을까요? 요게 화장실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일 보는 게 아니고 왜 임금이 쓰는 전용, 그러니까 그 용기가 매화틀, 영화 광해를 보면서 유명해졌죠. 매화틀을 드리러 가십시오. 안 나가면 뭐하느냐? 나가라니까. 빨리. 경아들이옵니다. 경아들이옵니다. 어디로? 뭐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오지 말라고! 죽여주시옵소서. 죽이긴 내가 널 왜 죽여? 그냥 나가라고! 매화틀을 여기서 이제 받아내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요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그 소변, 그러니까 작은 게 매우고 비구자 써서 임금의 응아가 매화. 그래서 그 매화틀. 네, 역시 제 역사 퀴즈 때 에피소드인데요. 임금의 얼굴이 용 아니죠. 임금이 앉는 곳이 용상, 임금의 옷이 용포. 그렇다면 용변은 뭐냐? 아재 개그입니다. 네. 그 용변이 꼭 그렇게 하면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매우 그게 아니죠. 네. 여기가 바로 이제 흔히 보기가 좀 쉽지 않은 건데요. 그 화장실이고요. 이렇게 이제 경운각에서 이 뒤쪽으로 조성해 놓은 정원들을 보면서 이제 경치를 즐겼다고 합니다. 요 화계라고 하는 요 아름다운 이 정원 쪽을 가면 경운각에 아주 재밌는 흔적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이제 3번째예요. 3번째는, 자, 저 위에 보면 글자가 하나 보입니다. 저게 이제 길장자입니다. 근데 궁궐들 가보면 저 위치에 다 글씨들이 있습니다. 길장자는 뭐 당연하겠죠. 어떤 우리의 수명, 목숨, 아니면 뭐 자손들, 왕조가 길게 번성하자, 이런 뜻을 담았을 텐데요. 자, 3번째 포인트가 저 글자는, 저 획을 쓴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기다가 우리가 새긴 것도 아닙니다. 저건 뚫은 겁니다. 벽을 뚫었다고요. 투각이라고 하던가요? 뚫어서 생긴 걸? 왜 그러냐면 저게 환기고 환풍구랍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그 좋은 뜻, 우리의 기원도 저렇게 담으면서 어떤 환기 환풍을 하는 실용적인 기능까지를 다 담은 거거든요. 와, 나 궁궐의 미학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실제로 환기가 잘 되면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건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네, 3번째 포인트. 자, 4번째 포인트는 바로 앞에 이 경운각 뒤쪽으로 있는 이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궁궐에는 이렇게 곳곳에 정원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 부용정, 규장각이 있는 그 후원은 저쪽이고요. 여기도 이제 뭐 뒷뜰이니까 후원이죠. 여기는 안채 공간이라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우리 여성들, 왕비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름도 달래기도 하고 사계절 동안 변해가는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는 그런 배려를 만들어 준 곳이기도 한데요. 자, 4번째 포인트. 정말
오늘 창덕궁의 가장 기쁜 곳, 가장 은밀한 곳을 함께 이렇게 여행을 했습니다. 구독은 은밀하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은밀하게 하셔도 되고요. 계속 아재 개그가 이어집니다. 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꼭 구독해 주셔야 돼요, 오늘.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